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꾸 안 보이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소미아 파기 선언,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무서운가 봅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두 나라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결정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밤중에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고 미국도 강한 우려, 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오늘 오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고요. 잠시 오후 3시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추가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정치와 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배정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근식 교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최근 아주 임박했을 때까지만 해도 유지는 하고 실행은 안 하는 이런 어떤 절충안 이게 좀 유력해 보였었는데 말이죠. 특히 이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일단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금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식의 좀 유연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24일로 예정됐던 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좀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더라도 조건부를 달아서 유지는 하는 식이 아니겠느냐는 게 조심스러운 관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일 간의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가 됐었고요. 그래서 물밑에서 그런 아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연장 쪽으로 결정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이 파기 결정을 내린 건데요.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마 아니 조국 청문회를 물타기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믿는데 아마도 사후적으로 제가 해석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좀 강한 의지와 결기를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물타기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의도는 좀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일 관계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 분야에서 경제 분야, 이제 안보 분야까지 이제 퍼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 국면을 차후에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좀 더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요.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까? 여러 고민이 많았을 텐데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네, 일단은 논리적으로는 파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 측에서 지금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경제 보복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한일 신뢰관계가 훼손이 됐다. 그리고 안보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안보 논리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안보 우호국에서 제외를 하고 안보 불신 국가로 규정을 할 경우에 왜 그러면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우리는 교류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좀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사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그리고 미국도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이게 체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왜 우리 측에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자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주는 것이 더 많다. 실익도 크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차례밖에 정보 교환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29차례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화 제스처를 내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전혀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강수를 쓸 수밖에 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이후에 결국은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결국은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뭔가 좀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전날에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네. 있었고요. 그때도 분명히 장경화 외교장관은 지소미아도 우리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일본의 반응이 뭐 좀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까요? 그게 또 결정적인 걸 수도 있을까요? 뭐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정 정도의 좀 돌파구가 마련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 분위기 파악이라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고노 외상에 사실은 그 회담 당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니콘, 뭐 캐논 카메라까지 또 기자들 카메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이거 것도 일제다라는 있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던 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상 회담장에서도 양 외무장관이 만났을 때 아마 지금의 사태를 좀 풀어보자 아니면 좀 상황을 관리하고 봉합해보자 이런 분위기라도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아마도 사후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 두 장관 회담에서도 좀 상황이 좀 격앙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그런 회담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 보고를 받은 청와대에서도 어제 이제 NSC를 먼저 열지 않았습니까? NSC 열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 부르고 대통령까지 참여를 해서 NSC를 열어가지고 안 되겠다. 상황 관리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결기를 보이고 가야 되겠다.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더 식의 중요하다.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판단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이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비건 대표를 만났던 김현종 차장은 미국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나온 직후에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공식 입장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 한일 간의 이 경제 분쟁, 역사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이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라는 게 미국한테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좀 큰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일 간에 맺어진 협정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원해서 일본이 압박했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거의 뭐 탄핵 막판에 이걸 받아들여서 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는 균열이 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우려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원인 제공자가 우리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다. 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분명히 던진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국익이 있다면 한국의 국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아베가 매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한일 과거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지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경제 보복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안보 문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 또 한국의 국익이 이제 충돌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미국 측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부담금을 대폭 인상해라. 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우리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방관자 역할만 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하고는 우리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게 일견 뭐 가능성도 있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미국하고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거는 사실 이때까지 역사를 봐도 네.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론 지금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이 어떤 우리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미국의 있어요. 조치가 뭐 이렇게 예상 밖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은 뭐 아직 무역이라든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이라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일단은 감정이 상해한 건지 사실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지금 미 국방부, 그다음에 미 국무부, 외교소식통은 다 실망스럽다라고 지금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폼페오도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역사를 좀 생각해보면 지소미아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체결이 되는데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당시 국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당시 아베 정권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위안부는 이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성폭행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압박을 해서 위안부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지소미아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의라는 것을 당시 아베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압박 속에서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지소미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위안부도 지금 파기가 돼 있죠.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이제 파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또 개입을 해서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또 봉합을 하거나 풀어준다 한들 이게 또 파기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오바마하고 전혀 다른 또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게 계산이고 모든 게 자기 이속 챙기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개입한다고 한다면 개입의 대가를 톡톡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위비뿐만 아니라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뭐 앵커께서는 뭐 관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건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개입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톡톡히 요구한다면 우리로서는 전선이 너무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려는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응은 나왔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어떨까요? 지금 어저께 일단 나온 반응은 뭐 강한 반발, 또 강한 유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파기 결정 한밤중에 어제 주일 대사 불러가지고 또 항의도 했고요. 뭐 아베 총리도 직접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지를 예상 못했을까요? 일본이 이제 매우 치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민족성도 매우 치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파기하는 경우 두 가지 다 경우의 수를 놓고 다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상당히 뭐 예상 밖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스럽냐. 늦은 밤에 우리 주일 한국 대사까지 초치를 해가지고 그건 이제 역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우리 한국 측의 항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정당한 수출 규제지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의 변화하고도 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게요.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을 묶는 이제 이 구축으로 가는 이 선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일본의 우리나라가 하위 수직 체계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동등한 병렬로서의 군사 파트너가 아니라 하위 군사 파트너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라는 그런 강수를 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리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이 뭔가 좀 다른 식의 대응을 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난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행 연기된 건 28일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이제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먼저 이제 카드를 내 보였기 때문에 당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죠. 28일에 어떻게 나오느냐. 28일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실제 실행에 옮겼을 때 그 당시 관보에 게재할 때만 해도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28일 날 실행 옮길 때 품목을 몇 개를 또 추가하는 조치도 이제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실제적인 조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 것도 아마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타난 반응은 어젯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에는 상당히 좀 격앙된 듯한 분위기로 한밤중에 주일 대사를 초치하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실제로 아베 총리가 G7 출국하면서 기자들 이야기하면 상당히 냉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일본 언론 분위기도 냉정한 모습으로 이제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전략은 그건 같습니다. 한국이 일단 무리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은 가만히 냉정하게 있고 오히려 싸움은 미국이 해줄 것이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일본은 오히려 침착한 대응을 하면서 미국이 나서서 한국에게 실망감, 또 한국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개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또 다른 식의 또 일본의 전략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정경규 국방장관하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네. 했고 우리 입장을 아마 잘 설명을 했겠죠. 지금 뭐 우리가 항의를 하거나 뭐 그 미국 쪽의 반응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오후에 김현종 2차장이 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해를 많이 시켰다라고 얘기했고 미국 반응은 그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후에 이제 김현중 차장의 브리핑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잇따른 이제 미국 인사들의 방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볼턴 보좌관이 왔다 갔었고 에스프 국방장관도 왔다 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건 대표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국방장관끼리 회담 전화 연결한다는 건데 만약에 잇따른 미국 측의 고위 인사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뭐 방위 분담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그 언론 보도나 관측으로는 미국 인사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파기는 좀 위험하다. 지소미아를 좀 연장을 그대로 해달라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요. 해리스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일관된 미국의 논조나 이 기류에 비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젯밤 파기 결정은 상당히 미국으로부터는 당혹스러운 이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장관 전화 그리고 오후에 김현종 차장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청와대가 느끼는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온도 차이 그렇겠죠.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좀 생각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지금 비건이 와 있는데 하루 연장을 했어요. 네. 판문점 혹시 갈 수도 있다. 뭐 접촉을 하거나 뭐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소미아 상황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출국 날짜를 하루 연장을 해서 혹시라도 미국 측과 북한 측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사후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사실은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소미아 이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금 늦게까지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현종 차장과 이 비건 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했고 이제 그 결정을 아마 보고 간 듯한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내 정치권 보면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가 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분노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거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수 단체 그리고 진보 단체의 시각도 분명하게 서로 갈라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의 때 졸속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이제 취소되는 그런 소동이 있었고. MB 때 한번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체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진보 단체 쪽에서는 이것 자체가 지소미아가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인식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대국화 그리고 또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이 마당에 이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를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중러에 대항하는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또 미국과의 한미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만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고해 나갈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잘한 겁니까? 저는 전체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득보단 실이 많다고 봅니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일단 지소미아 파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단체가 지난 주말 집회에서 하면 이제 일본 규탄 집회에 나왔던 민중당 중심의 이른바 진보 진영입니다. 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집단이라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소미아를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동맹이라는 측에서 자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사실 이제 북한과의 평화 협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진보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소미아 파기가 그들의 진보 진영의 일각의 굉장히 과격한 주장에 수용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본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한미일 협력 체계에서 한국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분위기다. 그런 이제 우려를 일본 내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또 미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과 북중러라고 하는 신냉전 구도가 이제 물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일에서 떨어져 나오고 북중러에 합류한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일 경제전쟁 났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했던 이야기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경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우리 협력하면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과의 협력과 북한과의 협력은 다 소중한 것이죠. 네. 한쪽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름의 어떤 전략을 짜서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무리한 감정적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